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와 18개 시군에서 교재 완화와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 발굴한 특례안은 총 444건, 상수원 보호교재 완화와 국제학교 유치, 그리고 전국 최초 65세 이상 재산세 면제 등 내용도 아주 다양하죠. 이런 특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내실을 채우고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강원도는 핵심 특례를 선별해 특별자치도법 2차 개정안에 담아 내년 2월에서 4월 중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요. 모쪼록 남은 기간 강원특별자치도가 순풍에 돛단 듯 순항하길 바라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계 이단아, 시사계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제야의 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운아 황영철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알펜시아 입찰 담합 의혹으로 최문순 전 지사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면서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펜시아를 인수한 KH그룹은 입찰 특혜 의혹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시사인 이슈에서 알펜시아 의혹 파장 어디까지라는 주제로 탈탈 털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좀 여쭤볼까 합니다. 최문순 전 지사가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저도 그렇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두 분? 먼저 황 전 의원님. 어떠셨어요? 네. 이 알펜시아 매각 과정을 좀 조금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네.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경찰에서 본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책임자인 최문순 지사가 조사받는 것은 아무도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교수님. 자, 이게 이제 이게 알펜시아 문제는 매각 문제만 해도 거의 10여 년 걸린 그런 이슈고요. 워낙 예. 오래됐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짧은 생방송을 통해서 얼마큼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무튼 경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수사하고 조사하고 하는 것으로 돼 있고, 혐의는 입찰방해 혐의라는 겁니다. 요거 나중에 우리 또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인수자인 KH그룹, 강원도청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했고, 예. 그 다음에 8월 달에 아마 참고인 신분으로 최 지사도 한번 가서 조사를 받으신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죠. 예. 이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느낌도 듭니다. 네. 네네. 교수님,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뀌었고 전임 민주당 도지사가 경찰에 입건된 거 정치적 수사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만약에 정치적이다 한다 그러면은, 예. 그런 여러 가지 오랫동안의 일들을, 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서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판단을 했다라고 예.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알펜시아라는 게 세금 도둑 같은 거였잖아요. 세금 엄청 먹고. 이제 그래서 꼭 누가 들어와도 사실은 꼭 매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느냐를 따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조금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예컨대 민주당 도지사가 당선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아무튼
그 절차상에 이런저런 이게 상황이 워낙 어렵고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건 저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수사가 아니냐는 의견에 대한 황 전 의원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정치적 수사라고 표현될 수 있으면 예. 무슨 없는 죄를 만들거나 아니면 조사 과정에서 뭐 심각한 과장 수사가 과잉 수사가 네. 있었다거나 뭐 이럴 때 정치적 수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이 뭐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범죄 혐의가 인정될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공감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수사 과정에서 그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또 기소 유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소가 공정한 기소가 될 것이냐, 합리적 기소가 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치적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날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렇게 뭐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펜시아가 뭐 어떤 시설인지는 도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2009년도에 개장을 했고요. 알펜시아에 들어간 총 사업비가 1조 6,325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1조 원을 은행에서 빌렸었고 한때는 하루 이자가 1억 원. 그야말로 혈세 먹는 하마였고 알펜시아 매각이 강원도의 당면과제 거의 뭐 1, 2순위였는데 하루라도 어찌 보면 당시로 돌아가 보면 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 그야말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애물단지로 전락했었는데 강원도는 어쨌든지 간에 최대 현안으로 삼고 매각을 위해서 힘써 왔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유찰이 됐었단 말이죠. 네네.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마 두어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선은 그 글로벌 경제 위기 같은 상황이었어요. 예. 알펜시아를 기획하고 지으려고 할 때에는 이것이 굉장히 물론 이제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했지만 네. 리조트로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죠. 그랬는데 이게 완성될 무렵에는 2009년에 완성이 됐는데 2008년에 이제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나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확 그냥 얼어붙었죠. 예. 거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가격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으면서 기획하고 지으면서 뭐 여러 차례 우여곡절이 있는데 뭐 설계를 변경하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하면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굉장히 낮았죠. 예. 그러니까 잘 안 팔린 겁니다. 이게 팔렸으면은 속이 좀 시원해야 될 텐데 이게 뒷맛이 좀 개운치가 않단 말이죠. 황 전 의원님, 담합 의혹이 이렇게 불거진다는 것은 입찰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조금 있다고 보시는 거겠네요. 지금도. 지금 이제 한 시민단체가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근데 그 입찰 과정에 있어서 4번의 유찰이 있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복수 업체가 입찰에 응모를 해야 되는데 안 돼서 5번째는 두 개 업체가 입찰을 했는데 둘 다 KH그룹 산하의 계열사인 겁니다. 하나는 KH 강원개발이고요. 하나는 KH리츠라는 회사예요. KH리츠라는 회사는 입찰에 신청할 때는 KH리츠라고 했다가 이것이 두 개 계열사가 같은 회사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에 대한 좀 방어 전략이었는지 명칭을 평창리츠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명칭을 바꿔서까지 입찰을 계속 이어나간다고 봤을 때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시쳇말로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는 저거를 응모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같은 계열사의 두 개의 업체를 만들어서 응모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담합 의혹으로 제기되는 것이고 그 시민단체가 고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 부분 아마 수사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황 전 의원께서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KH그룹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교수님. 그러니까 입찰에 참여한 두 개 업체가 계열사인 거는 맞지만 대표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회사로 봐야 된다. 그래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억울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게 이제 복잡한 법적인 문제라서 그다음에 또 이게 지금 공공이 리조트를 지었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예외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올림픽 때문에 한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매각하고 하는 절차도 명확하지 않고 법적 규정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 것을 안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왜냐하면 경쟁 입찰이니까 복수가 가야 되잖아요. 예. 사고자 하고 나선 기업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거를 복수라고 하는 법적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다른 회사를 하나 끼워넣은 것 같아요. 예. 그랬을 때 그것과 관련된 법적인 어떤 자문 같은 것들을 받아서 지금 현행 법 체계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 이제 그래서 진행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한 회사가 두 개를 냈으니까 복수의 응찰자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나 뭐 디테일한 법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주장은 들었습니다. 네, KH 쪽의 주장은. 네. 매각 가격이 논란이거든요. 2019년도에 알펜시아에 대한 감정 평가 금액,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1조 470억 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KH 강원개발 주식회사가 지난해 6월에 공개 입찰을 통해서 알펜시아를 7,115억 원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헐값으로 매각한 것 아니냐, 매각가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황 전 의원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뭐 이 생각만 하면 아주 분통이 터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알펜시아 만드는데 도민의 혈세가 1조 6천억 이상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쨌든 뭐 감가상각에 의해서 입찰 초기에는 1조가 넘는 감정가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데 바로 그 응찰이 되는 5차 입찰 바로 직전에 그 2천만 원을 주고 수의 계약을 맺어서 다시 감정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약 5천여 원으로 굉장히 이 감정가액이 낮아집니다. 예. 그 굉장히 의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1조 원에 가까운 감정가액이 5천억대로 낮아지고 그렇게 응찰을 시켰다면 이게 무슨 안 팔리는 물건 반값 세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볼 때마다 뭐 철저한 수사가 좀 필요하다. 그걸 통해서 적절한 그런 행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헐값에 매각이 됐다는 말씀이시고 네. 헐값 매각이 아니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주장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좋은 표현 하셨어요. 안 팔리는 물건 반값에 한 겁니다. 예. 이 그 알펜시아 매각의 과정 전체를 알면 사실은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처음 이게 매각을 시작한 게 2014년이거든요. 예. 그때는 중국에게 매각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얘기가 다 됐습니다. 됐는데 사드 사태가 나버렸죠. 그래서 안 됐고 그 다음에 영국, 싱가포르 그 컨소시엄에 했는데 다 됐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너무 싸요. 그쪽에서 응찰한 가격이. 그래서 못했고 그 다음에 맥킨이라는 회사에서 했는데 그거는 계약금 내지도 않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공개 경쟁 입찰로 바뀐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공개 경쟁 입찰로 바꾸고 난 후에도 이거를 사겠다는 회사가 나서질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감정가가 얼마다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컨대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거 많이 보는데 집을 내놨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정해진 값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감정가라는 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집을 내놨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팔거나 아니면 가격을 많이 낮추겠죠. 낮추거나.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안 팔면 어떤 문제가 있죠? 이자를 계속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팔려고 노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규정도 바꾸고 해가지고서 한 번 응찰해서 실패하면 그 다음에 가격을 낮추도록 돼 있어요. 예. 시장에서는 20%씩 낮춥니다. 경매 들어갈 때. 여기는 규정을 10%로 해가지고 이제 낮추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뭐 잘했다는 의미는 아닌데 이게 좀 이렇게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뭐랄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예. 예, 그냥 뭐 안 팔고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면 되는데 그러려면 이자를 계속 내야 되니까. 네, 혈세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 입장에서도 어쨌든 빨리 팔아야만이 도 재정 상태를 좀 극복하고 그렇죠. 좀 열악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좀 너무 서두른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최문순 지사가
알펜시아 매각하고 또 레고랜드하고 두 가지는 마치 자기 임기 내 모든 걸 다 좀 해결해 놓고 끝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뭐 집착 같은 게 있었던지 아니면 뭐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건지 저는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라고 보고요. 또 다음에 우리 KH그룹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예. KH그룹이 지금 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알펜시아 문제는 따로 우리 뭐 강원지검에서 춘천지검에서 수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만 지금 KH그룹이 쌍방울 그룹하고 또 화천대유하고 엮인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중앙지검이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도민의 혈세로 평창 올림픽의 레거시를 안고 있는 알펜시아가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좀 괜찮은 그룹, 괜찮은 그런 기업이라든지 그런 재정을 가진 그런 회사에게 좀 맡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약속했던 대로 국제 도시도 좀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그 레거시를 활용한 투자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네. 그래서 입찰 담합, 그다음에 입찰 가격, 그리고 입찰 인수한 업체 이 세 개가 모두 도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결정이 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는 모든 행정행위가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뭐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또 KH그룹에는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고 어쨌든 검찰 수사가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결론을 좀 빨리 내줬으면 좋겠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사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핵심 중에 하나는 매각 적정가를 어느 정도로 보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건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KH그룹은 알펜시아 조성비가 1조 6천억 원이긴 한데 고급 빌라라든가 올림픽 시설도 있고요. IBC 토지가 제외가 됐고 감가상각까지 고려를 하면 매각 적정가를 7,657억 원이라고 KH그룹에서는 뭐 이런 입장이고요. 1차 입찰 당시에 장부 가격이 9,500억 원으로 책정이 되긴 됐는데 이게 시장가와 차이가 커서 4차례 유찰이 됐고 리조트 업계에서는 5천억 원대 가치로 평가됐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적정가 관련돼서 앞으로 계속 좀 공방이 오갈 것 같은데 교수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알펜시아라는 게 우리가 그냥 단일한 이름으로 부르는데 다양한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이 이제 그때 당시의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업계의 상황이라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락내락하고 여러 가지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안 팔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은 물건 시장이 말이죠. 시장이 저게 돈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걸 안 살 리가 있겠습니까? 그 안 팔리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조성한 리조트가 아니고 이것은 올림픽이라고 하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조성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서부터 시작해서 완성될 때까지 그 이후에 또 뭐 이자 내느라고 너무 많은 돈을 내잖아요. 지금 하루에 1억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조금 줄었죠, 그죠? 조금 이제 재무부 노정에서 조금 줄여가지고 뭐 7천억인가 얼마 남았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간 끌면은 도민들에게 점점 더 큰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제가 이 문제를 디테일하게 들여다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유리하다는 말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느 한 방향으로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게 실제로 이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교수님의 좀 염려라든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최문순 지사는 무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팔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잘 팔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되고 값을 제대로 받아냈어야죠. 그런 것들을 무조건 이거는 살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물건이 안 좋아서라고만 얘기하기에는 도민들의 너무나 많은 혈세가 들어갔고 그만한 값어치들을 얻어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값도 못 받으면서 뭐 이렇게 급하게 결론을 내고 팔려고 했느냐라고 한다면 거기서 뭐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가 금액 자체도 평가 금액에 대해서 뭐 시중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파는 그 당시에 강원개발공사 측에서는. 그런데 이 평가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시장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또
아시다시피 최근에 코로나 전국 이후에 그 국내에 있는 골프장들이 굉장히 값어치가 상승했어요. 오히려 배가 뛰는 형태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알펜시아 내 골프장 값어치는 굉장히 뛸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차 응찰 시기에 가장 최저가에 가장 안 좋은 감정가를 내놓았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어쨌든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 핵심은 뭐냐면 그 기업에 주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이 응찰을 못하게 했다거나 아니면은 그 기업에 싸게 주기 위해서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뇌물을 받았다든가 이제 그런 게 밝혀지면은 이제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최문순 도지사가 무능했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건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요. 뭐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정말 유능한 그런 지사였다면 해결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쨌든 아니었던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범죄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그런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네. 최문순 전 도지사 얘기 나왔는데 어쨌든지 간에 뭐 결과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거고 명확하게 나오겠지만 전직 도지사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 이것이 이제 강원 도정이라든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 보이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좋은 일은 아니겠죠, 당연히. 좋은 일은 아닌데, 어떻든 이와 관련된 의혹, 문제 제기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해서, 수사나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별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본인한테는 더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임팩트 역시 결정하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원도정을 그래도 오랫동안 이끌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진영과 정당을 떠나서 우리 도지사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기소 유무가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담담한 마음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알펜시아 의혹 파장 어디까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마지막 순서인데요. 두 분의 생각이나 바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는 이슈워드 시간입니다. 자꾸 기다리셨어요. 이슈워드 시간이 오니까 좋아하시는데. 저는 아주 뻔한 얘기 하겠습니다. 진실은 밝혀진다. 그리고 반드시 밝혀야 된다.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시간이 좀 있거든요. 어쨌든 도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의혹이 있는 사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진실이 무엇인지 꼭 밝혀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슈워드 교수님은 어떤 거 선정하셨습니까? 저는 디테일로 정하겠습니다. 디테일이요? 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죠. 어떤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알펜시아 매각 잔혹사. 이렇게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잔혹하게 붙였네요. 정말 어렵고 굉장히 멋진 말로 갑자기 굉장히 어렵고 잔혹했던 일이고요.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알펜시아 올림픽 때문에 만들고 그다음에 올림픽 잘 치렀고 그 올림픽의 결과 강원도가 발전하기도 했고 물론 알펜시아를 통해서 많은 손해를 봤죠. 안 봤으면 좋은 손해를.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부정적인 측면도 공존한다. 디테일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펜시아 리조트 얘기 나오면 저는 애증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이게 막대한 빚이었죠. 애물단지로 전락을 했지만은 교수님께서도 방금 전에 좀 짚어주셨는데 알펜시아가 동계올림픽을 치르는데 또 혁혁한 공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동계 스포츠 저변 확대도 큰 역할을 한 1등 공신인데 그래서 좀 더 쓸쓸한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하루빨리 좀 수사가 잘 마무리가 돼서 명확하게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김기석 교수, 황영철 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0월 10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